사람이 많은 모임에 가보면 이런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분위기를 이끌어 갑니다. 웃음이 터지고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고 있고 가끔 고개만 끄덕입니다. 처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조금 소극적인 사람인가 보다.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이상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대화가 한참 흐르다가 그 사람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거나 복잡했던 대화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생각보다 훨씬 깊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조용한 사람이 오히려 더 강한 존재감으로 느껴졌던 순간 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심리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자주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자신감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생각이 많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실제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조금 다른 패턴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사람을 오해합니다. 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생각도 단순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 반대입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말을 하기 전에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오래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는 수많은 정보가 정리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동시에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상대의 표정, 목소리의 톤, 눈의 움직임, 주변 분위기 같은 것들을 계속 읽어내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구조가 바로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일종의 감정 레이더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의 태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해도 그 신호를 빠르게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전전두엽으로 전달됩니다. 전전두엽은 그 정보를 분석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조용한 사람일수록 이 내부 처리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보통 사람의 뇌가 일반적인 카메라라면 조용한 사람의 뇌는 고해상도 카메라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장면을 빠르게 지나칠 때 그들은 훨씬 더 많은 디테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그들이 말을 시작하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조용한 사람들이 종종 더 무서운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관찰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느라 바쁠 때 조용한 사람은 관찰할 시간을 갖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호감을 느끼는지, 누가 어떤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어떤 순간에 분위기가 바뀌는지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정을 바로 표현하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침착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말의 밀도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조용한 사람은 충분히 생각한 뒤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의 양은 적지만 내용이 훨씬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대상에게서 더 큰 긴장감을 느낍니다. 항상 말이 많은 사람은 어느 정도 반응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은 언제 어떤 말을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바깥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안쪽에 모으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종종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필요할 때 강한 집중력이나 통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용한 사람이 항상 더 깊거나 더 뛰어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성향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즉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능동적이고 조용한 사람은 덜 적극적이라는 생각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는 조용함이 깊은 관찰과 생각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만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조용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말을 하기보다 먼저 관찰하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종종 외향적인 사람에게 더 많은 주목을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용한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는 그 조용함이 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조용한 사람들은 말보다 관찰을 통해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는 종종 깊은 통찰로 이어집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조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단순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조용함 뒤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생각과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요? 대화를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조용히 관찰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혹시 스스로를 조용한 관찰자라고 느낀다면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자신을 이해하는 작은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